자, 그럼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돈이 될 만한 주식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계속 이제 얘기가 반복되지만은 항상 시장의 크기가 커지는 것들이 많이 주식 상승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냥 오프라인 시장 규모하고 어떤 산업이든 온라인 시장 규모는 오프라인 시장이 훨씬 큰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도 네, 그렇고 그렇죠. 또 백화점 뭐 등등등.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니까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택트 라이프가 일상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판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초기에 판이 바뀔 시기에 주식은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이 이제 따박따박 나올 때는 계산이 돼서 이게 막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딱 10배 성장할 것 같아. 그러면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성장의 기대감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때가 주식 시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오히려 이게 이번에는 얘가 뭐 한 얼마 나올 거야. 따박따박 예측을 할 때가 주식시장에서는 그 종목들은 정착할 때가 상승 여력이 많지 않은데 지금은 어쨌든 제가 판이 바뀌는 시장에서 산업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극대화되면서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좀 들어주시면 어떤 산업들이 좀 괜찮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하나 예를 들면 이제 결제 시장만 보면 오프라인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4배에서 5배가 커요. 온라인 결제보다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모모 땡땡 벅스 커피숍을 간다.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공중파 아니라.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숍을 간다. 그러면 보통 때는 이제 결제하면서 거기 누세요 그러면 넣고 결제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대부분은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나는 가서 번호 딱 보고 이제 불러주면은 바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먹든지 그렇게. 네. 그러면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는 온라인 결제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결제가 온라인 결제가 되는 게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도 온라인으로 결제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결제 안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피지사들이 많이 오프라인 결제를 온라인으로 결제를 가져오면서 이제 성장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피지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그 성장 속도가 빨리 되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온라인 산업이 커지면서 같이 뭔가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들, 뭐 전자결제라든가, 그렇죠. 그런 쪽이군요. 네.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경기를 뭔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과연 이게 효과적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경제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판 뉴딜을 왜 갖고 나왔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6월 달에 지금 뭐 민주당이 이제 제시를 했고 근데 공화당이 받는 형태로 해서 재정 정책을 할 건데 거기에는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지금 금액 갖고 조금 뭐 악유가 붙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부터는 릴리프 정책은 됐는데 리커버리 정책을 해야 돼.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찌됐든 마이너스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단어를 꺼내왔고 거기서 한 거는 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로 가자. 그래서 디지털 뉴딜은 뭐 별게 아니라 뭐 요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또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한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재정 정책의 하나의 또 뉴딜 정책 아니면 재정 정책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산업의 개편에 대해서 성장성을 더 돋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이름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래서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방해서 비대면 산업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를 올려서 산업 지형을 좀 바꾸는데 조금 도움이 되자.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SOC로 그냥 해서 이런 거 있으면 솔직히 건설 막 투자하고 그런 게 경제 성장률이 단기적으로 올리는 거는 쉽거든요. 근데 기반 설비. 예, 뭐 그러면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단어를 바꿔서 SOC 디지털화. 그것도 뭐 별건 아닌데 뭐 스마트 시티 대규모 도시를 건설할 때 디지털을 하루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린 뉴딜은 뭐냐면 항상 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할 때도 에너지원의 효율화를 여러 가지 해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북돋우자 뭐 그렇게 한 거지. 그린 뉴딜도 똑같습니다. 에너지원의 효율화를 이루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분산 전원 정책을 해서 근데 분산 전원하려면은 발전소를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로 해서는 이제 원자력이나 화력으로 할 수 없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가까이에 놓고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면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대기 환경도 깨끗해지고 에너지원이 손실되는 것도 해소가 돼서 그렇게 하자가 하는데 이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뭐 7월 달에 나온다는데 이게 이제 약간 그거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뭐 금액적으로도 뭐 35조, 2022년까지 35조, 그다음에 2025년까지는 40조에서 75조를 투입한다. 근데 약간 정권의 지속성도 저거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지금 산업 구도에 맞게 제가 이제 계속 하지만 이거는 코로나가 나오면서 디지털, 그 언택트, 비대면 산업 육성, 그다음에 뭐 그린 뉴딜 뭐 그런 것들이 다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찌됐든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잘 돼야 될 텐데 그거는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뭐 하여튼 추이를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한국판 뉴딜 정책이 펼쳐지면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그러한 것들이 펼쳐졌을 때 혜택을 받는 종목들이 어디냐 이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겠죠. 산업이라든가 어디라고 보시나요?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네 가지 구분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언택트 라이프,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재정 정책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당연히 그 디지털 뉴딜에는 언택트 라이프 관련주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주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정보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개방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접목을 시켜서 일명 온라인화를 시킨다는 거죠. 뭐 클라우드 적용 안 되고 있으면 클라우드 적용해서 이제 온라인화를 시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육성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수혜가 받을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는 그 집약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 헬스케어의 의료 서비스가 비대면화, 뭐 원격 진료라든지 그런 게 있고, 뭐 인프라가 깔리는 뭐 기기들이 깔린다든지,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퍼와 언택트 라이프가 합쳐진 산업이 스마트 헬스케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재정 정책은 솔직히 뭐 여러 가지 뭐 풍력 관련주라든지 뭐 태양 관련주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그런 이제 대표적으로 뭐 그런 거고 뭐 시크릿컬 뭐 구리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그런 산업들 군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서칭을 하잖아요. 조사를 할 때 뭔가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로 지금 떠오르는 거 있는가 그 산업군 내에서도 지금 주도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틀리겠죠. 그 어떤 식의 포인트를 맞추고 그 투자 대상을 찾아야 될까요? 이미 많이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아서. 예, 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체제로 보면은 이게 아까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질 수도 있고 뭐 조정받았다가 다시 뭐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서 변화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도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에서 그러니까 관찰의 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관찰을 해서 이 포인트 뭐 신문을 보던 여러 가지 생각이 하는 정책이 나오던 이 관찰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향후 좀 성장할 것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택트 라이프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다 온라인화 시키면은 롯데백화점이 또 이렇게 해서 온라인화 시켜갖고 한다고 치면은 그렇게 필요할 것이다. 아니면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다 오프라인 매장을 창구화 시키고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그래서 GS25시에서 배달해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고 목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다 솔루션화 시켜갖고 데이터 시켜갖고 재고 목록이 있을 때 주문하는 거잖아요. 무슨 동, 물레동, GS25시. 그리고 다 솔루션이 디지털 트랜스포 관계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많이 커질 수 있는, 그리고 전국의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고, 어디서 클라우드가 많이 하면 어디다 저장하고 하면 데이터 센터에 저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의 데이터 센터 아니면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예로 미국에서는 이제 그 리츠 시장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네. 근데 산업용 리츠 주가들은 엄청나게 빠지는데, 그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리츠들은 엄청 올라가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용은 아시겠지만 오프라인에서 지금 그렇죠. 장사 못 하고 있으니까, 임대료도 못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관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산업군들이 이제 있겠죠. 그 가운데서 유망주로 이렇게 보시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제 이게 뭐가 좀 깔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는 이제 솔루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 SDS라든지 롯데 정보통신이라든지 그룹의 SI 업체들이 많이 좀 할 것 같고,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인프라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에 할 수 있는 KINX라든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중요한 게 보안이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그렇죠. 보안은 이제 파이어링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하드웨어도 많이 필요해서 좀 반도체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좀 올라갈 수 있어서 삼성전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언택트 라이프에서는 제가 이제 기저에는 이제 결제 수요가 많이, 온라인 결제 수요가 많이 증가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좀 유명해 보이고, 이제 컨텐츠에서는 이제 IP 확장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게임도 여러 가지 IP로 확장될 수 있고, 그래서 펄어비스랑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재택근무, 그 다음에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더드원 비전이 그런 비즈니스로 지금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참고로 네, 한번 네. 산업의 하나의 회사를 설명해 주시는 거지 바로 투자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것도 듣고 바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잘 더 공부 많이 하셔갖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회사들과 경쟁이 되는 회사들, 그렇죠? 그런 회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주가 상승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재정정책 유망주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에너지 관련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됐고. 그러면 지금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지금 특히 이 보건의료, 이런 방역, 이런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헬스케어와 관련된 산업이 아주 떠오르고 있고, 또 사실 이 한국이 이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쪽으로 세계의 브랜드 인지도가 확 올라갔잖아요. 이번에 방역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의 주요 미래 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헬스케어가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그 중요한 어떤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책에 나오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그 스마트 사회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들이 효용 있게, 효율적으로 이동해서 그 한 사람에 맞게 맞춤형으로 어찌 서비스든 뭐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가 될 수 있고, 스마트 카가 될 수 있고, 스마트폰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를 유용 있게 활용한다는 거죠. 기존에는 정보를 그냥 스며들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
냉장고에 칩을 집어넣으면 정보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 정보를 내보낼 수 있고 그게 다 스마트화된 사회인데 그러면 헬스케어에 스마트를 붙이면은 기존에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헬스케어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해서 맞춤형 정보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기존에는 치료에만 집중될 수 있는데 정보가 없고 어떤 사람이 아파서 난 치료를 고쳐야 된다. 그런데 이 정보들이 있으면 근데 항시 뭐 맥박을 움직이고 그런 것들을 한다고 치면은 예방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루에 맥박수가 얼마인데 체크해 보니까 뭐 빨리 뛰어서 이게 혈압이 올라가나? 그러니까 예방 차원. 그러니까 이 영역 스마트 헬스케어가 가속화되면은 이 치료 영역에서 예방 영역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게 의미가 뭐냐면 치료는 병원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의 구조 의료 서비스는 병원 위주의 의료 서비스가 발달했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가 가속화되면은 저희 수요자 이후에 의료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코로나19가 왜 바뀌냐면 원격 진료도 그렇고 그게 이제 이제 온라인을 하면서 데이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인프라에서 이제 바로 어디가 발생이 되면은 그게 어떤 시스템을 흘려서 아니면 저희가 뭘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가 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를 가속화될 수 있는 이걸 분기점으로 해서 그전에는 그냥 이제 병원 가서 뭐 치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예방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코로나가 종료되더라도 어떤 전염병에 대해서도 앞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뭐 2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료되더라도 예방 시스템 차원에서 그 데이터의 활용 특히 이제 그 개인적인 아주 사소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건강적인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의료와 관련해서는요, 우리 환자나 병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돈을 지급하는 그 보험사가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매출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러저러한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그 유망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잘 말씀하셨는데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가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맞춤형 맞춤형 의료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암이 정복하던 할 수 없는 게 이제 잘 낫지가 않으니까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그렇죠. 먹어보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하게 또 돈이 쓰는 것도 그렇죠. 많고 고통스럽고 비용도 많이 나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증가가 되고 건강보험도 정부세죠. 근데 지금 저성장 그다음에 인구 구조도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재정이 계속 확대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재정이 조금 감소하면서 국민 건강 그쪽도 건강보험 자체도 재정이 조금 많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율화되는 거죠.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로 맞춤형 의료가 되면서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거는 이제 조금 먼 얘기로 그렇죠. 하고 지금은 이제 좀 유망한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의료 서비스에서 좀 바뀌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유비케어라든지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프라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뭐 삼소 포화도라든지 그런 기계들이 해외 쪽에서는 응급실 몇 대만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런 예방 시스템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또 전 세계 곳곳에 있어야 되니까 뭐 메디아나라든지 그다음에 제약을 이제 분류해서 할 수 있는 비대면을 할 수 있는 뭐 JVM 기기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백신에서는 SK케미칼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부분에서는 뭐 ST팜, 엔지켄 생명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전염병이 이제 창궐을 하게 되면은 항상 사람의 마음이 이제 면역 체계를 좀 길러야겠다 그러면서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은 그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코로나19 이후에는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경각심이 이제
시기도 그렇고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노바렉스라든지 코스모스, MBT라든지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봇이 이제 수술할 때도 이제 로봇이 활용되는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는 이제 고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바로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요 기업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예. 또 역시 그 경쟁되는 그런 회사들하고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시고 이제 판단하셔야 되겠죠. 예, 네. 그렇죠. 예, 하여튼 그 코로나19 이후 정말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거는 사실 되게 침체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유동성 장세가 너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 초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뭐 아무 주식이나 막 사가지고 안 오른 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목 장세로 예. 간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변화 시기에 어떤 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일명 이제 성장주인데 그 지형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선택하시는 게 지금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왜 그 투자자 심리가 좀 어리석기도 한데 그런 게 있잖아요. 안 오른 거에서, 왜냐면 다른 건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안 오른 거를 가가지고, 그러니까 안 오르났다는 거는 사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번에 순환매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성장주를 시작해서 안 오르는 그 아까 코로나 피해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50에서 60% 오르고 바닥에서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도 그렇고, 왜냐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생하면서 이 산업 트렌드가 동시에 발생되니까 성장주 많이 올랐다가 성장주 약간 조정받으면서 아까 말했지 시크리컬 주식이라든지 코로나 피해주들이 바닥에서 올라왔고, 어제부로 미국 시장에서도 확연하게 보여줬고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보여줬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 아까 이제 저밸류 가치주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주춤하고 다시 이제 성장주로 오르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하실 때는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뭐 이렇게 두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시고요. 이제까지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코로나 이후 사야 할 주식의 저자이신 이상원 저자님과 함께 여러 가지 주식과 종목들까지 오랜만에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